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자, 소파이 관련돼서 좀 이제 안 좋은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일단은 2월 8일 날 올라왔던 기사고요. 제목이 이래요. 지금 소파이 앞으로 지금 약간 좀 고통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서머리를 볼게요. 최근에 소파이에 관련된 그런 공매도 잔여량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게 뭐냐면요. 그 회사를 둘러싼 약간 좀 불확실성이 이렇게 조금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을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보면 제가 1월 29일 날 요런 글을 올려드렸어요. 자, 뱅크 차트도 받았는데 소파이 주식이 주가가 못 가더라 라고 얘기를 이제 1월 29일 날 방송을 올렸죠. 그러면 오늘 이 기사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매도가 지금 강화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 숄트 인터레스트라고 하면요, 공매도 잔여량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공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런 주식 수를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숄트 인터레스트 있죠. 이게 만약에 급격하게 좀 늘어나면요, 이런 시장 참여자들이 뭐라고 예상을 하냐면 그 해당 주식이 좀 내려갈 거다라고 이제 베팅을 하는 경향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요. 만약에 이 쇼트 인터레스트가 이제 반대로 내려가게 되면 드라마틱하게 이제 드랍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게 주식이 약간 좀 이제 바닥까지 왔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공매도를 하려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쇼트 인터레스트의 수치는 굉장히 좀 편리한 툴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장 상황의 이런 그 주가의 그런 분위기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좀 편리한 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볼게요. 자, 공매도가 뭔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이요, 소파이 주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한 주. 근데 이게 지금 $100예요.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소파의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나 $100짜리 소파의 주식 하나만 좀 빌려줘 라고 이제 빌려옵니다. 대신 이제 수수료는 이 사람한테 주겠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뭘 가지고 있을까요? B는. 자, $100짜리 소파의 주식을 하나를 갖고 있겠죠. 그런데 이 주식을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금화를 하죠. 현금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말대로 소파의 주식이 자, $50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100 현금을 가지고 있죠. 이 현금으로 이 $50짜리 소파의 주식을 한 주를 삽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소파의 한 주가 있고 또 뭐가 있죠? $50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다시 소파의 한 주를 갚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50의 현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매도는 그 주식이 내려갈 거라는데 베팅을 하는 게 바로 공매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소파이로 돌아와서요. 지금 이 공매도의 그 공매도 잔여량이 지금 71.28 밀리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12.6%가 늘어나고 있고, 그 지난 과거 8개월 동안 200%가량 늘어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소파이의 그 유통주 564 밀리언 중에 12.6%에 해당하는 양이 지금 공매도로 쓰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그 주식의 10%, 그러니까 유통주의 10% 이상이 공매도에 쓰이는 것은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마켓비트에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공매도 이제 그 소파이가 어떤지 봤는데, 지금 지난번보다 12.6%가 늘었다라고 이제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유통주 중에 12.6%의 그 주식이 공매도에 지금 쓰이고 있다라고 이제 이런 이제 결과를 제가 확인을 했죠.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이 뭘 알고 싶었냐면, 자, 그러면 이렇게 공매도하려고 하는 이 시장 참여자가 과연 이 소파이만 타겟팅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뭐 크레딧 서비스 인더스트리의 뭐 전반적인 거에 걸쳐서 공매도를 하고 있느냐, 이걸 좀 알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그런 이런 크레딧 서비스 인더스트리에 있는 45개 회사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2.2%는 공매도 수치가 내려갔다고 해요. 그런데 반면 38%의 그 종목은 공매도 수치가 올라가더라. 근데 여기에 소파이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게 바로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온 표입니다.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지금 이렇게 감소된 이제 주식들이 쭉 있죠. 그런데 이 소파이는 이게 좀 올라간 주식 중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라고 이제 요거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걸 이제 통찰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지금 소파이가 6개월가량 거의 30% 이상 빠진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 참여자들이 이게 만약에 지금 소파이 주식이 바닥이라고 생각했으면 이 공매도를 접고 나서 더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했을 건데 지금 소파이는 여전히 공매도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그러면 소파이가 앞으로 더 내려갈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를 우리가 좀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수주 혹은 수개월 동안 소파이는 앞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는 좀 힌트를 시장 분위기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소파이의 공매도를 계속 치고 있느냐 이유를 좀 들어보자라는 거죠. 자, 소파이가 얼마 전에 뱅크 차터를 받았어요. 그리고 뱅크 차터를 받음으로 해서 소파이는 약간 좀 그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이 늘어났죠. 이거 좋은 거죠. 그리고 좀 약간 약간 싼 가격에 돈을 좀 빌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을 이렇게 이런 것들을 모아놔서 자기들이 만든 그런 제품들을 팔 수 있었죠. 이건 물론 역시 지금 그 세 가지 역시 소파이의 주가가 오를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보자 이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소파이가 뱅크 차트를 받고 나서 얘네들이 지금 은행으로서의 지켜야 할 그런 규율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코스트, 비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마이너스인 요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소파이가요, 지금 작년에 9월 달에 533.5 빌리언 캐시 앤 캐시 이퀴발런트가 있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2021년 10월 달에 1.2 빌리언을 이제 컨버터블 노트를 이제 발행을 했죠.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더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돈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라고 이 저자는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소파이가 은행의 일을 하면서 약간 이 사업을 네이션와이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좀 만약에 좀 사업을 확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쩌면 소파이가 약간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뱅크 차터를, 그러니까 소파이가 돈이 필요하면 이 돈을 또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옵션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주식을 발행을 한다. 그래서 지금 주식의 그런 가치가 희석이 된다. 요게 지금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채를 더 발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 둘, 이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지금 앞으로 소파이의 uncertainty,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저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게 바로 이런 투자자들의 그 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 소파이를 공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소파이가 뱅크 차트를 받고 지금 은행의 영역에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조금 이제 뱅크 스탁들에 관련돼서 약간 예를 들어서 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은행들에 관련돼서 약간 걔네들과 좀 비교를 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은행 주식들이 이 멀티플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소파이의 그런 밸류에이션도 앞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 다른 말로 뭐냐면 주가가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 2022년도에 지금 연준이 4번 정도의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소파이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 이런 인터레스트 익스펜스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에 소파이가 돈을 더 어디서 끌어온다고 하면 그거를 갚아야 하는 그런 부담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파이가 2022년도에 약간 좀 힘든 해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죠. 자, 물론 어쨌든 소파이가 굉장히 좀 실적이 좋습니다. 2020년, 2018년 굉장히 레비뉴가 2배 가까이 이상 뛰었다. 이거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투자자들은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된다. 아무리 그 회사의 굿 비즈니스, 사업을 잘 하고 있더라도 그거의 주가가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뭐냐면 지금 소파이를 둘러싼 약간 그런 uncertainty, 불확실성, 예를 들면 금리
인상, 아니면 뭐 주식 가치의 희석, 아니면 뭐 트래디셔널 뱅크에 관련된 약간 릴레이팅, 다시 이제 소파이를 평가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단기간으로 약간 조금 이제 그 소파이에 대한 역풍이 있다, 안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글에서는요, 소파이의 이런 그 공매도 관련된 약간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약간 공매도가 앞으로 소파에 대한 주가 추이가 좀 안 좋을 것 같으니 좀 조심하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걸 좀 들으시고요. 소파이에서 단기적인 좀 걱정은 조금 덜으실 수 있기를 좀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